예,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초급 통역의 실제 1차 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수업을 녹화해서 그 이러닝 시스템에 이제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탑재 날로부터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 어이구야. 그 시간이 되실 때 수강을 하시면 되겠고, 수강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제가 누가 수강을 얼마만큼 했는지가 이렇게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각 이제 수업별로 출석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 출석은 이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탑재된 수업 영상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래 시간표에 있는 요일에 그 시간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대면 수업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4월 23일 오늘 목요일 오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목요일 오전에 수업을 녹화하기 때문에 점심 먹고 오후쯤에 아마 탑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지금 이제 2학년 학생분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쯤에 그러니까 목요일 이후에 이러닝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어, 녹화된 수업을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제가 수강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시간은 넉넉하실 것 같아요. 그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구체적인 이제 수화 문장, 한국어 문장과 수화 문장을 가지고 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번역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되고 또 전달 방식이 한국어와 한국 수어가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5번 문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감기 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예문이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시제는 이제 수화에서는 이제 동사에다 시제 정보를 담는 게 아니라 문장의 맨 앞도는 주어 다음에 담고 그다음에 이제 주어를 이제 t를 통해서 이제 표시한다든지 화제와 또는 이제 상대방과 공유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제 t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수화에서는 이제 이 병원을 공간 설정을 한 다음에 자 병원으로 이제 A라는 공간을 병원으로 설정했으면 자 이게 오는데 A로 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곳이나 오는 게 아니라 출발점은 특정이 안 되지만 사는 곳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다 도착지가 병원인 거죠. 다 병원으로 오는 사람들인데 이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번갈아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번갈아서 병원에 온다는 걸 표시하고 따라서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번갈아서 병원에 온 사람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봤더니 그러니까 이 병원에 온 사람들 A죠. 그러니까 이 병원에 온 사람들 봤더니 이분들이 코 감기, 그러니까 콧물을 줄줄 흘리시고 그런 코 감기 병이 많더라. 그리고 상태의 지속, 상태의 긍정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T라든지 공간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어디에 오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왔는지가 동시에 표현됐죠. 그죠? 이제 이거를 보실 수 알고 또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런 한국어 문장을 보고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수지 한국어에서도 이건 어렵지 않다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식으로 뭐 번역을 하신다 그러면 그냥 뭐 단어만 나열하고 말겠죠. 그냥 그 한국어 문장하고 수지 한국어 문장 아마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냥 요즘 감기 환자 많다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이 들 거고 이제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뭘 더 바라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번역이라는 게 수화 통역이라는 게 수지 한국어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월급을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요 문장상으로 보면 단어 4개만 알면은 그 기초반 학생이나 초보자나 뭐 수화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월급을 이거는 이렇게 하는 방식은 월급을 자원봉사자면 모르겠는데 월급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심지어는 뭐 수화통역사 중에는 뭐 많이 버는 사람은 500만 원, 뭐 물론 방송 통역도 하고 이 일 저 일 많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벌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한국어 문장이 이제 주어졌을 때 이 정도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으셔야죠. 이거 좀 한국 수어답죠. 그리고 의미도 풍부하게 많이 전달되고 있고 시제도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수어의 화법 이야기하는 방법도 잘 반영이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동사에 보면은 이제 어디에 오는 사람인지 공간을 통해서 표현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누가 어떻게 오는지 한 사람 이제 여러 사람 다수가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갈아서 온다는 거 그죠? 그리고 그냥 뭐 감기 환자가 많다가 아니라 내가 봤더니 그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그 콧물을 흘리는 코감기 환자가 많더라. 병에 걸린 사람이 많다 이런 거를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바꿀 능력이 있어야지 뭐 200, 30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뭐 많이 알고 그냥 한국어 단어에 수화 단어만 대응시키겠다 그러면 사실은 SK는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아마 한국어 문장하고 심지어 이 수지 한국어 문장하고 별 차이 없다고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면 뭐 주어 정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가에 해당되는 정보도 없고 뭐가 주어인지 알 수도 없고 뭐 감기와 환자의 관계 뭐가 많은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정보가 2층, 3층이 없어요. 근데 수화 문장에는 보통 이런 그 1층에 이제 손이죠. 손에 단어 라인에 또 이제 의미 정보가 담겨 있지만 아울러 2층, 3층 이런 공간 활용 같은 이제 공간 활용을 통해서 2층, 3층, 4층에 이 여러 가지 의미 정보라든지 문법 정보가 동시에 담겨서 있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많이 보셔야 돼요. 한국 수화 문장이 뭔지 그리고 한국어 문장을 수화로 이렇게 바꾸거나 수화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바꿀 때 이제 뭘 보고 이제 뭐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기억했다가 연습도 많이 하시고 따라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적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만들어야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어 문장 요즘 감기 환자 많다를 보고 한국어 단어에 수화 단어 하나씩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 가지고는 A급이 되기도 어렵고 페이를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그 연봉이나 페이를 높게 요구하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초보자는 절대로 이런 한국어 문장, 이런 한국 수화 문장이 안 나오죠. 예, 많이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뭐 문장은 아닌데 예, 한국어로는 그냥 단어 이제 응급환자인데 두 단어가 결합한 건데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뭐 이럴 때. 근데 이걸 수화로 바꾸면 이거를 역시 또 SK식으로 하면은 지금 뭐 그냥 이거를 사전 찾아가지고 이제 뭐 응급 뭐 또는 뭐 그러니까 위급하다 뭐 그다음 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응급환자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이제 동사나 수화에서는 서술어로 쓰이는 건데 되게 지금 뭐 위급한 상황이다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국어사전 저기 찾아보시면 단어 모를 때든지 약간 수시로 국립국어원 한국수화사전 들어가 보셔야 돼요. 제일 많이 그래도 수록돼 있으니까. 예, 응급, 위급 이런 거 쳐보시면은 응급은 그러니까 지금 명사로도 돼 있지만 사실 이거는 뭐 지금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급박하게 빠르게 행동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응급. 그다음에 응급실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명사처럼 지금 소개가 돼 있는데 이거 위급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지금 보면 급하다로 처리돼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응급 위급 또는 급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사로 보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명사보다는 그러면 주어가 앞에 있을 거로 보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하다, 응급, 위급하다 이런 거 놓고 앞에 놓으면은 당연히 뭐 위급 이게 한국어식으로 이제 위급한 환자 뭐 급한 환자 이렇게 뭐 보일 거로 한국어 사용자들은 기대하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사가 어미가 발달한 한국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급하다, 응급하다가 아니라 위급한 요 한어로 끝났을 때 이게 관형형 어미가 붙어서 뒤에 오는 환자를 꾸민다는 거 알때이기고 수화에서는 이런 한이나 니은이나 뭐 이런 관형형 어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사 위급하다로 보이는 거지 위급한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앞에 있는 거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대화 중에는 요 앞에 그러니까 뭐 이 앞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의사가 응급 환자를 뭐 치료하다 이러면 이게 대화 중에는 사실은 이게 동사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가 그러면 위급한 거죠. 그리고 환자가 치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주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 우리가 찾아봤던 응급이나 위급 이런 단어들이 그 사전에 다 명사로 돼 있다라고 해서 한국어 명사 응급이나 위급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럼 이게 수화에서도 명사로 쓰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거는 특히 이제 동사로 보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도 그냥 당연히 응급실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한국어를 보면 그런데 이게 대화 중이나 이야기 중에 나오면 이게 명사가 아니라 뭐 동사로 보일 가능성 높아요. 특히 아까 위급하다 위급하다였나? 여기서 봤잖아요. 그 몹시 위태롭고 급하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위험하고 지금 급한 상황이 동사로 보이잖아요. 이거 명사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앞에 뭔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급박한 거죠. 그래서 위급한 거, 그죠? 근데 이것도 인벤션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도 보면 형세가 위급하다.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로 보여요. 명사로 잘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이게 그냥 아까처럼 이게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보통은 수화로는 이게 동사로 보여서 앞에 뭔가가 지금 응급하고 급하고 뭐 시급하다 이렇게 보이지. 이게 한국어 명사로 지금 응급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명사로 쓰이거나 명사로 보일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덥다 이런 거. 이거는 덥다예요. 지금 예, 덥다예요. 이건 수화로도 동사 이거 덥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거 보시면 이건 여름이겠다. 아, 이건 여름이에요. 이거 잘하셨어요. 이거는 수화로도 이거는 명사거든요. 명사예요, 이거는. 근데 아까 여름날? 예. 이게 과연 앞에 물론 계절이 들어가 있는데 계절이 빠졌다면 요 예, 두 번째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이게 지금 여름날인지 더울 때인지 구분이 쉽지 않아요. 보통은 이게 더울 때로 보이거든요. 동사로. 지금 이거 덥다는 잘하신 거예요. 동사에 확실히. 동사에는 보통 2층, 3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표정이 나타났죠.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더운지 정보가 그 비수지 표지로 2층, 3층에 보통 동시에 나타나요. 이게 동사인 경우에는. 근데 여름 같은 명사에는 그런 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하여간 한국어로는 명사와 동사로 같이 쓰여진다고 이렇게 사전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류된 경우에 어, 실제로는 이제 수화에선 대부분 다 동사로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서술어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명사 뜻으로 이제 응급 환자 이러겠지만 경험이 많으면 농인분들이 그걸 이해해 주시겠지만 특히 청인과 의사소통하는 경험이 많거나 이제 청인 통역사로부터 수지 한국어 사용자로부터 통역 받은 경험이 많으시면은 또 모르겠는데 되게 동사로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나 이야기 중에 나타나면은 동사면은 이게 뭐 한국어처럼 관형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앞에 있다고 보거든요. 뭐 의사가 급한 거지. 그러니까 환자가 위급하거나 급하다고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하여간 이런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수화에서는 좀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영화 찍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는 그냥 작가가 뭐
병원 앞에 응급 환자가 있다. 뭐 이렇게만 적혀 있고 그 상황들이 전개되거나 등장인물들 대화 나눈다 그러면 이걸 영화 찍을 때 그러면은 음, 뭐 어떤 사람이 있고 갑자기 어 그죠? 병 때문에 이제 아프고 그래서 그죠? 쓰러지고 병원으로 그죠? 병원으로 이동을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응급 환자잖아요. 그렇게 이제 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제 정보라기보다는 이제 그 시간 정보 보통 앞에다 놓는데 역시 이제 이거를 강조하거나 상대방과 이제 공유를 해야 되니까 화제화 시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몸은 주어입니다. 몸이 이제 아파서 병이 있어서 급하게 지금 병원이 생략됐는데 병원 공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누워서 이동하는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닌 거죠. 이분은 그 사람이 이제 응급한 거 하지 않으니까 응급 환자죠. 영상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제라기보다는 이게 뭐 그죠? 뭐 과거나 미래 뭐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지금인데 이제 멀쩡히 있다 갑자기 그죠? 주어 T 올라갔습니다. 자 몸이 이제 병이 들어서 아파요. 그래가지고 예 급하게 이동을 하는데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전에 그 사후도 괜찮고 제일 좋은 거는 공간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사전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원래 집이든 뭐 길거리든 학교든 그죠? 어딘가에서 멀쩡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병이 들고 아픈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병원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이쪽을 병원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쓰러져서 누워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응급 환자인 거죠. 아시요? 여기서 좀 생략 오역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생략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지금 누워서 이동했는지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죠? 몸이 주어예요. 아파요. 아파가지고 뭐 예. 급하게 이동을 하는데 누워서 옮기는 거죠, 이분을. 뭐 그죠? 누워서 기어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뭐 차에다 싣고 가든 들고 가든 그죠? 해서 누워서 이렇게 어딘가로 이동하는데 여기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응급 환자는 보통 응급실 가니까 여기 병원으로 설정을 하면 좋아요. 여기 병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적어놨는데 전 생략됐다고 보는데 자 갑자기 그죠? 몸이 아파요. 그래서 예 지금 누워서 그죠? 지금 이동을 하는데 이분을 이제 옮기는데 이분을 옮기는데 이제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죠? 지금 몸이 그죠? 아프고 그래서 그래서 이분을 갖다 어, 병원에다 그죠? 급하게 옮기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응급 환자라고 볼 수 있죠. 병원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예, A로 이동시키거든요. 보시면. 근데 A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나중에라도 병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병원을 먼저 하고 병원으로 옮겨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지금 이거를 이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서 있다가 그죠?
평상시처럼 뭐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제 탁 서 있다 쓰러진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잘 생활하고 있다 갑자기 서 있다 갑자기 이제 쓰러진 거죠. 그래서 이분을 갖다 병원으로 데려가면은 지금 어디서 어디로 데려가는지가 지정이 되죠. 그리고 이거를 어, 옮기는데 천천히 옮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천천히 옮기는지 그죠? 이거를 옮길 때 천천히 옮기는지 아니면 급하게 그 비수지 표시와 함께 급하게 그죠? 급하게 옮기는지 옮긴 사람인 거죠. 병원에 그런 사람이 응급 환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생략된 거고 문법에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할 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표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몸을 기울였는데 지금 원래는 여기 살던 분이 여기는 뭐 그렇게 특정을 해도 좋은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집일 수도 있고 뭐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멀쩡히 살던 분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죠 쓰러진 거죠. 그러면은 여기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는 아마 병원일 거거든요. 병원 설정을 하고 아주 급하게 누워 있는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옮기는 거죠. 그죠? 그럼 병원에 옮긴 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이 환자인 거죠. 응급 환자인 거죠. 따라서 이거 그 동사 표현하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 누워서 이동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누워서 이동한 게 아니라 우선 본인은 누워 있어요. 이분은.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옮긴 거죠. 뭐 옮기다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2층에 나타나는 거죠. 3층에. 그다음에 뭐 4층에 어디로 옮기냐면은 지금 생략됐는데 병원을 하셔야 돼요. 병원을 공간 설정하시고 글로 이동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이동했냐면 급하게 그죠? 이게 별도의 단어로도 표현하시는데 여기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할 때 이미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거를 그냥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뭐 조심 천천히 이렇게 옮긴 게 아니라 급하게 옮겼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도 어떻게 옮겼는지 가 표현이 돼 있죠. 4층, 5층에 그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제나 이런 그 시간 정보는 맨 앞에 그죠? 이분이 어제 아픈 게 아니에요. 내일 아픈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갑자기 주어져 몸이 아프셨어요. 몸에 병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공간 설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빠져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오역이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먼저 공간 설정하시고 아니면 이걸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옮겼는데 그 장소가 이제 병원인 거죠.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거예요.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병원으로 설정하시고 병원으로 옮겨야죠. 어떻게? 빠르게, 급하게, 그죠? 그 다음에 이분은 누워서 이동해요. 그러니까 쓰러졌으니까 누워 있는 놈을 이제 옮기죠. 뭐 119를 불렀거나 뭐 사람이 없고 뛰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응급환자죠. 요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어떤 환자인지를 그 상황을 영화 찍듯이 쭉 그려지죠. 갑자기 이제 몸이 아파서 아마 이제 쓰러지셨고 이제 뭐 표현까지는 안 하시는데 표현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쪽 공간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이때
이쪽 공간에서 이분이 쓰러지는 거죠. 갑자기 서 있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쓰러지고 여기를 병원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 쓰러진 분을 급하게 이제 옮기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 그죠? 병원에 옮긴 사람, 그 사람이 응급환자인 거죠. 이렇게 이제 공간을 이쪽 쓰러졌을 때와 그다음 병원에 옮겼을 때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전에 그런 수화통역사 시험에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뭐 그런 얘들이 많이 나와요. 이쪽 오른쪽을 이제 영국으로 설정하고 여기를 호주로 설정해서 이제 영국에 있는 죄인을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 호주로 보내서 이제 뭐 이제 뭐 분리시키고 호주로 보냈다라고 할 때, 그죠? 지금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사람인지 호주에 있는 사람인지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이 공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좀 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몸이 지금 아파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은 요쯤 있는 게 좋아요. 갑자기 쓰러진 거죠. 표현을 안 하셨는데 좀 더 표현하시면 좋고, 쓰러져서 요거를 그다음 이쪽은 병원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요 쓰러진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거죠. 병원에 데려간 사람이 응급환자인 거죠. 이제 그렇게 바꾸는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응급환자를 보시고 이 SK식으로 그냥 아까 SK는 이렇게 길게 안 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단어만 대응시키고 끝나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아통역사 중에 뭐 90%, 95%뭐 이래요. 많아요. 이런 분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문가 행세하기가 힘들고 도대체 그러니까 초보자와 나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지금 수화 배운 지 일주일, 한 달, 3개월 된 사람과 10년, 20년 된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응급이라는 단어와 환자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장의 경우에는 초보자와 베테랑의 차이가 그러면 이 두 단어를 아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10초나 걸릴까요? 길어도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사전 찾아봐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소위 베테랑이나 경력 많은 사람들이나 그러면 경력이 많다고 월급을 300, 400 받는 사람과 이제 수화 배운 지 한 달 된 사람과의 차이가 정말 너무 그 미세하죠. 차이가 너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공간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공간을 나눠서 하나는 지금 일상생활하는 공간, 그죠? 일상생활 하다가 쓰러진 공간, 그다음 병원으로 나눈 다음에 딱 이 동사에 기가 막히게 이걸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쓰러진 곳에서 병원으로 이동시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누워 있죠. 쓰러져 있으니까. 그것도 표현돼 있고 2층에 그죠? 손 모양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사람을 옮기는데 이동시키는데 급하게 옮겼다는 게 단어로도 표현돼 있지만 앞에 움직임, 빨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급하게 정말 급하게 움직이죠. 그죠? 급하게 옮겼죠. 천천히 뭐 안전하게 옮긴 게 아니잖아. 서서히 옮긴 게 아니죠. 그럼 그것도 표현 가능한 거죠.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3층, 4층에 급하게 움직였다는 거, 이 사람은 누워 있는 채 내가 옮겼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쓰러진 곳에서 병원으로 옮겼다는 게 3층, 4층, 5층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게 동시에 표현되는 거죠. 그런 사람인 거죠. 그게 응급환자인 거죠. 이렇게 바꿀 능력이 있으시게 되면
이건 초보자들은 저는 이거 못하겠 당장 못하겠는데요. 뭐 연습도 많이 하고 이게 단어의 문제만은 아니네요. 이게 막 뭐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연습해야 될 것도 많고 그냥 응급환자 이 단어 하나 듣고서 이렇게까지 바꾸려면은 제가 선배님처럼 뭐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겠네, 아는 게 많아야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초보자들이나 또는 비전문가들이 뭐 10년, 20년 된 사람들의 통역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이제 통역과 변환과 뭐 지식도 필요하고 실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월급 300, 400, 500 받을 만하다 이렇게 동의하겠지만 지금 SK식으로 이걸 이렇게 바꾸면 월급 300밖에 힘들어. 200도 이렇게 하면서 200 주겠어요? 심지어 월급 안 주고 자원봉사자 불러와서 이거 떼어도 되겠다라는 생각 하지 않겠어요? 이거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이제 한 수화 배운 지 한 3개월 된 사람이 10년 지난 사람도 이 정도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통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니나 내나 뭐 그냥 단어의 차이네. 뭐 내가 단어만 조금 더 많이 공부하면 금방 따라잡겠네 이러면서 만만하게 보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도 그 초보자한테 비전문가들한테 설명도 해줄 줄 알아야 되겠지만 좀 이걸 이렇게 이 수준으로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공부하고 이러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A급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있긴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고민하고 농인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수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도 통역해보고 저렇게도 통역해봤더니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거 한국어 아는 사람이나 이거 이해하지 이러면은 그러니까 위급하다의 주어가 뭔지 몰라요. 이게 주어도 바뀌고 응급이 응급으로 보이지가 않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그 옛날에는 이런 샘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요 한국어 문장을 이제 수화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통역 사례 같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 지난번에 보신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단어만 배워서 진짜 요즘 감기 환자 많다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요. 저 초급반 뭐 회화밴 배울 때도 그렇고 뭐 통역도 그렇게 하고 다녔고 근데 이제 한국 수학 문법이 뭔지 한국 수학 어떤지를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그렇게 통역을 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농인분들이 이 원래 한국어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대로 또는 그 문법대로 가장 기본적인 게 주어 동사인데 뭐가 맞냐 그러면 환자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환자냐면 감기 환자잖아요. 그게 전달이 돼야 되고 시제도 요즘이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눈과 이해 능력과 손과 몸과 그다음에 비수지 표현 표지 활용 능력, 공간 활용 능력 이런 게 있으시면 이건 수화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2층, 3층, 4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정보들이 특히 문법 정보가 2층, 3층, 4층에 있단 말이죠. 그럼 이해하기가
받고 언어로 인정을 받는 거죠. 실력자로 인정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응급환자도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자, 이분이 이제 몸이 아파서 이쪽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병원으로 설정을 하면, 예, 급하게 이분을 여기서 병원으로 옮겼죠. 이분은 누워 있고, 그리고 어떻게 옮겼냐면 아주 급하게. 그러니까 앞에 단어가 있어서 급하게 옮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보충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지금 요 동사,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였냐면 2층 3층에 지금 누워서 그 다음에 급하게 빠르게 옮겼죠. 여기서 여기로, 그죠? 이걸 통해서 농민분들은 알아먹거든요. 어떻게 옮겼는지를.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게 응급환자거든요. 그 이런 게 이제 수화 문법이 나타나야지, 그죠? 이쪽 공간 설정하고 이제 어디서 어디로 옮겼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서서 갔는지 누워서 갔는지, 그러니까 누워서 옮겼는지, 그다음에 천천히 옮겼는지, 급하게 옮겼는지가 표현이 된단 말이죠. 이러면은 이제 A급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수어라고 보니까 A급, B급을 떠나서 그냥 1층만 단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수화 문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수화 문법이 나타나고 2층, 3층, 4층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그러니까 한국어 문장을 원래는 만약에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남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뭐 병원으로 옮겼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그 주어 다 빼고, 그죠? 그다음 어미도 안 쓰고 조사 다 치고 옮겼다도 옮기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얼추 뭐 어떤 남자 갑자기 쓰러지다 병원 옮기다 그러면은 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뭐 이해도 가능하고 유추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한국어 문장이 되게, 그죠? 그러니까 더 이게 수화의 경우에는 더 생략된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법 정보들이 생략되고, 수화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다음에 빨리 옮겼는지, 천천히 옮겼는지가 이런 게 2층, 3층에 요 동사에 동시에 표현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면 수어로 안 보는 거죠. 수어가 아닌 거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 처음에는 이거를 많이 보시고 많이 따라 하시는데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급하게 옮겨야겠죠. 근데 막 김만영 선생님처럼 막뭐 이제 표현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타나야 될 문법 요소라든지 표현들이, 그리고 2층, 3층에 동시에 나타나면서 표현이 됐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더라도 어떤 문법 요소는 반드시 나타나도록 연습해야 돼요. 이거를 천천히 해서.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빨라졌을 때 또 역시 반영되잖아요. 그냥 뭐 아무 의미도 모르고 의도도 없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런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주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어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공간을 활용해야지. 그 다음에 사전에 이 공간은 병원으로 설정해야지. 손 모양을 통해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누워서 이동했는지, 앉아서 이동했는지, 서서 이동했는지 표현해야지. 그 다음에 움직이는 속도를 통해서 빨리 옮겼는지 천천히 옮겼는지를 내가 이걸 속도를 통해서 표현해야지, 이런 걸 알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천천히 하다 연습하다 온 게 나중에 빨라져도 그 의도는 반영이 되는 거죠. 많이 보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그냥 단어만 보시면 안 되고 왜 여기서 이런 그러니까 단어뿐만 아니라 이런 그 2층, 3층, 4층의 수화 문법들이 표현이 나타났는지 그다음에 요 요소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지를 알고 봐야 되는 거죠. 네, 1차 시는 이걸로 끝마치고 좀 쉬었다 2차 시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